MC 내레이션, 저음, 감정을 누르며 시작. 그날 밤 여든이 가까운 한 여자가 녹슨 철조망을 넘어 조용히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진실을 마주하러 간 한 명의 엄마였을 뿐입니다. 잠깐 멈춤. 심장 박동처럼 느려지는 음악 비트.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보 같은 사랑은 결국 상처만 남는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딸의 전부였다면 엄마는 끝까지 바보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음악 점점 고조됨.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사도, 불륜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를 가장한 위선 속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한 엄마의 분노와 사랑, 그리고 철조망 너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막, 첫 번째 신호. 때로는 우리가 올라야 할 벽은 돌이 아니라 비밀로 이루어져 있다. 장면 1.1. 그림자와 짖는 개 2014년 대한민국 안동. 매섭게 추운 봄밤. 바람이 한옥 지붕의 고풍스러운 기와 사이로 속삭였다. 오래된 소나무 냄새, 녹슨 철 냄새, 그리고 그보다 덜 분간하기 어려운 무언가 두려움을 실어왔다. 60살 길만자 씨는 깨진 유리 파편과 비에 바랜 기도문이 질비한 허리 높이의 돌담 뒤에 웅크리고 있었다. 떨리는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주소가 적힌 종이는 필체가 고르지 않아 급하게 휘갈겨 쓰여 있었다. 잉크는 번졌지만 어쨌든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바로 이곳이었다. 길만자 씨는 심호흡을 했다. 펜은 예전보다 더 조여들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옛날처럼 그녀는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다만 이번에는 바닥 청소가 아니야. 진실을 청소하는 거야. 철문은 잠겨 있었지만 뒤술타리 오른쪽 모서리는 수년간의 장마로 약해져 있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몸을 일으켰고 다리 근육은 서리에 맞서 비명을 질렀다. 탁, 탁, 바스락.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멍멍, 깨. 근처 어딘가에서 짖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만자는 숨을 참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등을 기댄 채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천둥처럼 쿵쾅거렸다. 현관등이 깜빡였다. 그녀는 몸을 숙여 장미 덤불 뒤로 숨었다. 외투가 걸리고 살짝 찢어졌다. 어깨에 전투 상처처럼 얇은 자국이 남았다. 돌아갈 수 없었다. 장면 1점. 창문 너머로 현실의 균열 덤불 속에서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깜빡이는 텔레비전 화면. 그 위로 춤추는 아이의 실루엣. 부드럽고 높은 웃음소리. 그때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아빠, 봐. 또 다른 아이가 화면 안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만삭의 여자가 과일 쟁반을 내려놓으며 배를 살며시 두드렸다. 그리고 그 남자, 서재민, 웃고 있었다. 편안한 모습이었다. 여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어린 소녀를 품에 안으며 웃었다. 바로 그날 아침 만자의 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 바로 그 남자. 은선, 그녀의 외동딸. 발달 지연을 겪고 동화를 믿는 소녀의 마음을 가진 여자. 아빠, 사랑아 아빠. 그 말은 만자의 귀에 총소리처럼 울렸다. 그녀는 뒤로 비틀거리며 거의 발을 헛디딜 뻔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더듬거리며 사진을 찍었다. 찰칵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누구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짖었다. 현관등이 밖으로 휙 나갔다. 개 짖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문 앞에 누군가 나타났다. 서재민이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불안에 떨고 있었다. 뭔가를 찾고 있었다.
길만자는 돌아서서 달렸다. 후유증, 금이 간 침묵체에 다시 올라탄 그녀는 운전대를 잡고 얼어붙은 손길을 바라보았다. 앞 유리에 입김이 뿌옇게 피어올랐다.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흐릿하지만 끔찍하게 포착된 사진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이가 3명, 임산부 1명, 그리고 서재민, 사랑하는 아빠이자 헌신적인 남편, 다른 누군가에게, 하지만 딸에게는 그는 완벽한 남자였다. 그녀를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은행 계좌 관리, 의료 서류 처리,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을 위해 조용히 돈을 빌려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녀. 만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말없이 운전했다. 이제 그녀의 손은 가벼워졌다. 어깨는 더 이상 축 늘어지지 않았다. 내 딸과 결혼해서 날 괴롭히려고. 하지만 넌 잊었지. 난 바보를 키운 게 아니야. 아직 포효하지도 않는 암사자를 키웠어. 폭풍의 전조 그날 밤, 도시에 넌 불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 가운데 만자는 이불 가장자리에 혼자 앉아 몇 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을 뒤졌다. 안, 변호사들이 보낸 명함 뭉치, 청소부 시절에 썼던 낡은 청소 일정 노트, 그리고 은선의 정신과 의사가 보낸 편지가 담긴 작고 낡은 봉투. 몇 년 전 그녀의 딸이 쉽게 조종당한다고 경고한 편지였습니다. 그때는 무시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녀는 모든 환상을 불태워버리고 필요하다면 잿더미 속을 맨발로 걸어갈 겁니다.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발견할지 궁금하세요? 서재민의 과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지켜보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만자의 조용한 강인함에 감동했다면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혹은 그녀와 마음이 아팠다면 하트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깊은 배신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할지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두막으로 계속하세요. 묻히지 않는 진실 속으로 더 깊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명의 벽에 금이 갔습니다. 이제 부술 때입니다. ACT2. 진실이 드러나다. 진실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조용히 문을 두드린다. 씬 2.1. 회상. 엄마의 상처 안동. 2014년 다음날 아침. 창밖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길만자는 불을 켜지 않았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손가락 끝으로 사진을 넘기고 있었다. 오래된 앨범, 먼지가 내려앉은 시간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던 어린 은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늘 조금씩 초점을 잃고 있었다. 아이처럼 웃으면서도 세상의 맥락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던 시선. 과거, 시간은 상처를 감추지 않는다. 2000년. 은선이 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다. 은선이는 감정 표현이 풍부하지만 인지력 발달은 또래보다 뒤처집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그날 길만자는 병원 진단서 한 장을 손에 쥐었다. 경계선 지능, 사회 적응의 어려움 예상. 병원 대기실에서 은선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의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엄마, 오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길만자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2005년, 남편은 떠났다. 나는 멀쩡한 애를 낳고 싶었다. 나 혼자 이 아이 짊어지고 살 자신 없다.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뒤돌아서서 사라졌다. 그날 밤 길만자는 욕실 바닥에서 울다 잠들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엄마는 등을 돌릴 수 없었다. 재건의 시작, 빗자루와 기회, 그녀는 청소 도구를 들었다. 새벽 4시 지하철역에서 청소를 시작했고
오후엔 건물 로비에서 화장실을 닦았다. 이 손으로 딸을 먹이고 재워야지. 10년 후 그녀는 안동 최대의 건물 관리 업체를 세웠다. 직원 300명, 계약지 수십 곳. 하지만 누구보다 청소를 잘하는 건 여전히 길만자였다. 현재 식탁 위, 그녀는 멍하니 커피잔을 바라본다. 어젯밤 촬영한 사진이 핸드폰 화면에 떠 있었다. 임신한 여자, 새 아이, 그리고 은선의 법정 남편인 서재민. 그는 한 번도 은선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의 목적은 은선이 아닌 자신이었다. 그 순간 인터폰이 울렸다. 누구세요? 저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전김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길만자는 눈썹을 찌푸리며 문을 열었다. 그 문 너머에는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재민은 정말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었던 걸까? 그의 과거에 숨겨진 진실은 어디까지일까? 당신이라면 이 순간 딸에게 모든 걸 말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준비되셨다면 액트 2, 신 2.2 계속해줘 라고 말씀해주세요. 다음 장면에서 정임의 과거와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집니다. 진실은 한 번 울리면 멈추지 않는다. 세네 2.2 가사도미와 10년 전의 비밀 길만자의 거실. 오전 9시경. 방문을 열자 정임은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에 든 작은 봉투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정임, 맞구나. 오랜만이야. 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근데 이건 꼭 드려야겠어요. 그녀는 봉투를 꺼내 조심스레 내밀었다. 하얀 종이 한 장.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다. 바로 어젯밤 길만자가 몰래 다녀온 그 집의 주소였다.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정임은 고개를 숙였다. 과거로의 문이 열리다 10년 전 2004년. 정김은 당시 남편의 도박 빚에 쫓겨 아이들과 함께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었다. 그때 청소 용역 회사의 대표였던 길만자가 그녀를 채용해주며 한마디 했다. 아이 엄마는 아이를 버리면 안 돼. 나도 혼자 키웠어. 그 은혜를 정임은 평생 잊지 못했다. 과거의 그림자, 언니, 사실 저 서재민이랑 같은 고향이에요. 중학교 선배예요. 걔 예전에도 그랬어요. 사람한테 잘 보이다가 슬그머니 돈을 빌리고 사라지고 길만자에 숨이 멎는 듯 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예전에 재민이랑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예요. 애 셋이나 같이 키우고 있대요. 그리고 재민이 그 여자랑 헤어진 적 없어요. 언니 따님이랑 결혼한 건 그냥. 정임은 말을 잇지 못했다. 벼랑 끝에 선 믿음 길만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얘졌고 손끝은 떨렸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 그럼 그 남자가 은선을 그냥 이용한 거예요. 그 여자가 아들 못 낳으니까 혹시 은선 씨가 임신하면 그 아이를 데려올 계획도 세웠대요. 말 끝에 정김은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더 내밀었다. 이건 제가 우연히 받은 메신저 캡처예요. 장모님 자산 리스트라는 단톡방이 있었어요. 그 안에 은선 씨 이름도. 긴장고조 길만자는 눈을 감았다. 세상의 소리가 꺼졌다. 심장이 무겁게 뛰고 뭔가 안에서 터져 나올 듯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그녀는 주름지고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은선이한테 말하면 무너질 거야. 하지만 내가 지켜야지. 나만이라도 제대로 싸워야지. 이번엔 절대 못 봐주는 거야. 그날 밤 길만자는 방에 불을 끄고 앉아 오래된 서랍에서 오래전 물건을 꺼냈다.
녹슬은 녹음기, 오래된 수첩, 그리고 작전 노트. 재민아, 넌 잘못 건드린 거야. 이번엔 네가 감당 못할 상대를 만난 거다. 정임이 말한 단톡방의 정체는 과연 뭘까? 서재민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한 걸까? 그리고 길만자의 다음 한 수는 액트 3 계속해줘 라고 말해주시면 폭발 직전의 대면, 충격적인 진실의 폭로로 이어지는 다음 장면을 바로 전해드릴게요. 거짓은 조용히 쌓이고 진실은 폭풍처럼 터진다. ACT 3. 충돌의 순간 거짓은 부드럽게 퍼지지만 진실은 폭발처럼 찾아온다. 씬 3.1. 다시 돌아간 집, 드러나는 죄악. 며칠 후 밤 11시 42분. 안동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다시 그 집 앞. 길만자는 검은 외투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다시 철제 담장을 넘었다. 이번엔 단단히 준비해왔다. 목에 작은 캠코더를 걸고 주머니 속 녹음기는 이미 작동 중이었다. 이번엔 확실한 증거다. 네가 내 딸을 뭘로 봤는지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침입 그리고 감춰진 삶 창틈 사이로 보이는 거실. 서재민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고 임신한 여성은 부엌에서 아이들에게 우유를 따랐다. 이번 주에 장모명의 아파트 서류 넘겨받으면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어. 진짜? 그 여자 아직도 눈치 못 챘어? 눈치챌 머리가 있었으면 애초에 이런 일도 없었지. 그 웃음, 그 말투. 길만자의 숨이 목에서 막혔다. 장모 이름으로 대출받은 것도 다 잘 넘어갔고 이번에 아들만 태어나면 진짜 완벽한 그림이야. 순간 그녀의 손이 주먹을 움켜쥐었다. 진실의 무게, 그녀는 주방 쪽 창을 살짝 열고 휴대폰 카메라를 밀어 넣었다. 딸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자신을 억누르던 감정이 이제는 심판을 부르짖고 있었다. 그때 삐익, 현관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형님, 이건 뭐예요? 이 문서들, 이거 불법 아닌가요? 쉿, 목소리 낮춰. 너까지 겁먹으면 안 돼. 그냥 재산 정리야. 결혼 안 했으니까 법적 책임도 없어. 근데 장모 명의로 돈을 돌리는 건 걔는 병원 기록도 있어. 경계선 지능이래. 못 알아들어. 필요하면 의사소견서로 무능력 진단까지 내릴 수 있어. 완벽해. 길만자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발끝에 있던 장난감이 딸깍 하고 굴러갔다. 정적. 누구야? 맞대면에 서막 서재민이 문을 박차고 나왔다. 길만자와 눈이 마주쳤다. 장모님, 침묵.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손엔 여전히 작동 중인 녹음기와 카메라. 네가 내 딸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다 녹음했어. 이건 네가 지은 죄의 증거야. 재민이 순간적으로 달려들려 했지만 멈춰, 경찰 불렀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파란 불빛이 담장을 넘어오고 있었다. 끝났어, 재민아. 이번엔 네가 도망칠 곳 없어. 감정의 폭발 직전. 이 장면은 그저 시작입니다. 서재민과 은선이 맞닥뜨리는 순간, 그리고 길만자가 세상 앞에서 외치는 진실의 무게는 바로 다음 장면, 스씬 3.2. 두 세계의 충돌에서 폭발적으로 펼쳐집니다. 당신이라면 이 순간 딸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길만자의 고통에 공감했다면 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액트 3, 씬 3.2 계속해줘 라고 말씀하시면 가장 강력한 감정적 대치 장면을 바로 펼쳐드리겠습니다. 어떤 벽은 넘기 위해 싸워야 한다. 쉔의 3.2 두 세계의 충돌 다음 날 안동경찰서 진술실.
서재민은 양복 상의를 벗은 채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고 입꼬리는 조롱조로 올라가 있었다. 문이 열렸다. 길만자와 은선이 들어섰다. 엄마, 여기가 무슨 데야? 그냥 재민 씨랑 잠깐 얘기하러 왔어. 걱정 마. 은선은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재민은 피식 웃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요. 그 말에 길만자의 눈이 번쩍 빛났다. 가족? 넌 한 번도 우리 가족이었던 적 없어.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재민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은선을 쏘아보았다. 너 아직도 모르지? 우리가 진짜 결혼한 줄 아는 거야.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네. 은선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무슨 말이야? 우리 결혼했잖아. 반지도 있었고. 그건 그냥 쇼였어. 너같이 멍청한 애한테 법적인 혼인신고. 내가 미쳤냐? 침묵.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길만자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만해. 지금 당장 입 닫아. 왜요? 이제 와서 보호 본능 생기셨어요. 애초에 이 여자가 병신인 거 다 알면서 왜 결혼까지 시켰어요? 그 순간 찰칵 길만자의 손이 그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사무실 안에 울리는 소리.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내 딸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아이야. 네가 평생 가져보지 못할 만큼 따뜻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넌 이용하고 짓밟았어. 부서진 침묵 속의 진실 은선은 주저앉았다. 입술을 꽉 깨물며 중얼거렸다. 그럼 그 사람 내 남편 아니었던 거야. 길만자는 딸 곁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다. 미안해, 은선아.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았어. 하지만 지금부터는 절대로 너를 속이게 두지 않을 거야. 법 앞에 선 자들, 잠시 후 형사가 들어와 진술서를 내밀며 말했다. 피해자 측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재민 씨 이중생활과 자산 편취 혐의로 정식 수사에 들어갑니다. 재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나한테 손해본 거 뭐 있어? 돈 다 줬잖아. 걔네 엄마가 부자라 그런 거지. 나한테 의지한 건 걔야. 나한테 매달렸잖아. 그 비명은 공허했다. 그가 쌓아올린 허상은 이제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다. 가장 아픈 진실이 드러났다. 은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길만자는 이 싸움에서 무엇을 지켜낼 수 있을까? 댓글로 이 장면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준비되셨다면 액트사 계속해줘 라고 말해주세요. 법적 진실, 도덕적 선택, 그리고 정의의 무게가 다가오는 다음 장면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처는 남지만 진실은 살아남는다. ACT네. 정의를 되찾다. 정의는 느리게 오지만 반드시 도착한다. Scene 4.1 경찰, 서류, 그리고 사전에 계획된 음모 며칠 후 안동경찰서 수사과. 형사 이찬호는 책상 위에 늘어진 문서들을 천천히 훑고 있었다. 길만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영상, 계약서 복사본, 심지어 카카오톡 단톡방 캡처까지. 모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하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완벽하게 계산된 사기극이야. 조작된 결혼, 허위의 동거 서재민은 은선과의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지능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정식 법적 보호자나 상담 없이 동거를 시작했다. 심지어 은선 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사인은 그녀가 했지만 실제로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은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날, 동시에 가족 단톡방에선 이런 말이 오갔다. 장모 등기 다 넘겨받으면 이제 집 한 채 완성. 다음은 그 여자네 전세금. 그 여자 정신 똑바로 차리기 전에 마무리하자. 잔혹한 문서, 그들의 진짜 목적 길만자는 또 하나의 문서를 제출했다. 출산 후 대응 계획이라는 이름의 비밀 메모.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아이 성별 확인 후 남아일 경우 가족 합의서로 데려올 것. 여아일 경우 책임은 산모 측에 전가. 형사들은 경악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서 계획된 정신적 착취, 재산 갈취, 신분 조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길만자의 눈은 더 이상 눈물로 흐리지 않았다. 대신 타오르는 분노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쓰려는 강철 같은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침묵 속에 선원 수사실을 나서는 길만자에게 형사가 물었다. 만약 합의 조건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쪽 변호인 측에서 벌써 움직이고 있거든요. 길만자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전 평생 청소부였어요. 매일 쓰레기통을 비웠고 더러운 바닥을 닦았죠. 지금은 제 딸 인생에 쌓인 쓰레기를 비울 차례예요. 합의? 그건 쓰레기를 모서리에 밀어넣는 짓이에요. 전 끝까지 씻어낼 겁니다. 정의라는 물러요.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법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고 길만자는 이제 단지 엄마가 아닌 정의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합의로 마무리 짓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길만자처럼 끝까지 싸우시겠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정의를 들려주세요. 액트사 신사점 이 계속해줘 라고 남기시면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강렬한 대면과 진실의 마지막 칼날이 이어집니다. 엄마는 강하다. 그리고 진실은 그녀와 함께 일어선다. 세네사점 2 법정 두 얼굴의 사내에게 내려진 판결 2015년 3월 안동지방법원 형사법정 제1호실 방청석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팽팽했다. 길만자는 검은 정장을 입고 딸 은선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은선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지만 손끝은 어머니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피고석 서재민은 여전히 넥타이를 메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여유로운 듯 보였다. 판결만 받으면 고작 몇 년. 돈은 이미 빼돌렸고 이 여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최후 진술. 진심의 무게검사가 진술을 마친 후 판사가 말했다. 피고는 최후 진술을 하십시오. 재민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전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저 살려고 했고 실수한 거죠. 그녀가 나를 믿었으니 나도 믿고 살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조용한 분노의 숨결이 새어나왔다. 어머니의 증언 판사는 길만자에게 발언을 허락했다. 그녀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 방청석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제 딸은 경계선 지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순수하고 따뜻합니다. 그런 딸을 누군가가 일부러 이용하고 속이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게 단순한 실수입니까? 그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까? 그녀는 정면으로 서재민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제 딸의 사랑을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뻔뻔하게 말하고 있죠. 저는 쓰레기를 닦는 사람입니다. 오늘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치워야 할 쓰레기는 바로 당신입니다. 판결.
법의 이름으로 판사는 잠시 정적을 허용한 뒤 조용히 선언했다. 피고 서재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 부모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및 불법자산 회수 명령을 내린다. 법정 안에서 억눌린 숨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주먹을 쥐었다. 서재민은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이 깔보던 존재들이 자신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던 것이다. 도덕보다 정의를 택하다 법정 바깥.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변호사가 다가왔다. 배상금 합의와 관련해서 다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길만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딸의 인생이 돈으로 환산되는 줄 아십니까? 난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청소는 철저해야 합니다. 구석에 남은 오염도 다 닦아내야 진짜 청소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고 동시에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했다. 정의는 완성되었는가? 법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길만자의 싸움은 이제부터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길만자의 선택에 동의하시나요? 합의가 아닌 정의를 택한 그녀의 용기에 공감하신다면 강력한 팔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액트 5 계속해줘 라고 남기시면 그녀와 은선이 다시 웃음을 되찾는 회복의 마지막 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은 해방이다. ACTR 마지막 길의 빛 스신 5.1 회복 희망의 씨앗 몇 달 후 경북 사회복지센터 봄 햇살 가득한 오후 은선은 하얀 셔츠에 명찰을 달고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다. 사회복지사로 정식 채용된 첫날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했다. 그녀는 조심스레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오늘은 손 마사지 먼저 해드릴까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은서는 조심스럽게 굳은 손등을 감쌌다. 그 따뜻한 손길에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났다. 엄마의 시선 복지센터 창밖. 길만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은서는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고요하지만 단단한 아픈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내미는 한 사람의 치유자였다. 은선아, 너 정말 강한 아이구나. 길만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동안의 고통, 수치심, 분노, 그 모든 감정이 딸의 한마디에 씻겨 내려간 듯했다. 그날 밤 함께 먹는 저녁집에서는 따뜻한 불빛 아래 길만자, 은선, 그리고 정임이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은선이 수줍게 말했다. 오늘 할머니가 제 손 잡고 고마워 하셨어요. 진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 것 같았어요. 정임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길만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럼 됐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낀다면 그걸로 충분해. 희망은 그렇게 자란다. 이 집에는 이제 남자의 흔적이 없다. 그러나 그 어떤 가정보다 단단하고 따뜻했다. 세 사람은 혈연이 아니었지만 서로를 위해 울고 지켜주고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그 안엔 누구보다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가족은 무엇인가요? 혈연보다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긴 이 장면에 공감하셨다면 이모지를 남겨주세요. 액트 5, 신호점, 이 계속해줘 라고 댓글로 남기시면 길만자가 감사의 의미로 전김에게 전하는 깜짝 선물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이어 전해드립니다. 회복은 빠르게 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진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세네 5점, 이 새로운 가족, 혈연을 뛰어넘은 인연봄이 완연해진 어느 오후
안동 외곽의 오래된 주택. 전김은 집 앞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익숙하면서도 약간의 긴장감이 스쳐갔다. 설마 오늘은 그냥 밥만 먹는 거 아니었어? 현관문이 열리자 길만자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이거 받아요, 정임씨. 정임은 당황스러운 듯 손을 내밀었다. 봉투 안엔 부동산 명의 변경 서류. 이게 뭐예요? 길만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 집, 원래 남편이랑 살던 집이었는데 지금은 당신이랑 함께한 시간이 더 많네요. 이제 이 집은 당신 거예요. 눈물보다 깊은 감사. 정임은 서류를 손에 쥔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에요. 저는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이건 너무 커요. 전 그냥 당신 덕분에 우리 은선이 살아났어요.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을 때 당신은 진실을 알려줬어요. 그 빚 아직 다 갚은 거 아니에요. 길만자의 눈엔 여전히 단단함이 있었지만 그 속엔 깊은 따뜻함도 함께 담겨 있었다. 세 여자의 식탁 저녁 시간. 주방 한가운데 작은 식탁 위엔 김치전, 된장찌개, 직접 딴 봄나물 무침이 놓여 있었다. 세 여자는 마주 앉아 웃으며 식사를 나눴다. 은서는 나물 위에 깨를 솔솔 뿌리며 말했다. 전김 이모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어요. 전김이 눈을 피하듯 웃었다. 나도 이 집 아니었으면 매일 울며 살았을 거야. 웃음소리 들리는 집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네. 길만자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맞지?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부엌 안에선 말없이 가장 깊은 유대감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혈연을 뛰어넘은 가정 이 집엔 이제 남편도 사위도 없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진짜 가족이 존재하고 있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장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가족은 함께 버텨주는 사람이다에 공감하신다면 를 남겨주세요. 액트 5, 신 5.3 계속해줘 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 이야기의 마무리, 5월 아침의 평온한 장면과 길만자의 마지막 독백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가족은 함께 싸우는 이들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이들이다. 세네 5.3 5월의 아침, 담 넘어 피어난 삶. 5월 맑은 햇살이 내려앉은 어느 아침, 안동시 외곽의 집 앞 툇마루. 길만자는 묵직한 이불을 널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 한 잔을 들고 마루에 앉았다. 바람은 포근했고 새들은 담장 너머 철쭉꽃 사이를 오갔다. 정원 가장자리 담벼락. 예전엔 녹슬고 날카로웠던 철조망 담장 위엔 이제 보랏빛 꽃들이 덮이며 흔적을 감췄다. 참, 세월이라는 건 못 피우던 꽃도 피우게 하네. 그녀의 시야 너머 삶의 변화 멀리서 하얀 경차 한 대가 조심스레 골목을 빠져나간다. 은선이 출근 중이다. 손을 흔드는 정임의 모습, 뒷좌석에 놓인 도시락 가방, 창문 밖으로 나지막이 들리는 음악 소리. 그 모든 것이 평범하지만 그녀에겐 기적이었다. 길만자는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속삭였다. 너 결국 이겨냈구나. 사랑한다고 말 못했지만 넌 나의 자랑이야. 독백 한 여자의 인생. 길만자는 마루 기둥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청소부로 살았고 쓰레기처럼 여겨진 순간도 많았지.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빛이 나는 구석이 있더라. 나는 내 딸을 믿었고 믿음 끝에는 반드시 꽃이 피어난다는 걸 알게 됐어. 잠시 후 정임이 주전자를 들고 마루에 올랐다. 차 더 드실래요? 길만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오늘은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을래. 마지막 컷,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다음 너머로 흐드러지게 핀 등나무와 철쭉, 작은 정원에서 웃으며 나무를 뜯는 세 사람, 그리고 하늘로 향하는 시선. 자막이 조용히 올라온다. 가족은 함께 담을 넘은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그 담이 철조망일지라도. 이야기의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길만자의 용기, 은선의 성장, 정임의 헌신은 당신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댓글로 당신이 기억하고 싶은 장면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의 진심에 공감하셨다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모지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진실의 문을 엽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피어난 그 꽃을 놓치지 마세요. 붓글